통합과 관련해 제안한 전당원 투표가 반대파 의원들의 반대 속에 지금 통과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국민의당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이요. 이 투표를 금지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반대죠. 이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리인격 인물들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투표. 예, 그렇습니다. 예. 수목 27, 28일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29, 30 금토 이제 전화 투표 거쳐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 날 결과 발표됩니다.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그럼 만약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마지막 날 통합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뜻이 통합이라고 믿고 이제 1월 달부터 추진해 나가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31일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있습니다만 일단 당원의 뜻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31일 날 발표를 하고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이게 올해 안에 사실은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근데 올해 안에 어떤 전당원의 뜻이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 통합에 대한 의지 표현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또 당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찬반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당의 대표인 그 당의 주인인 그 전당원의 뜻을 한번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승복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완성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예. 일반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그럼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도 그 전당대회는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그 제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이 타이밍 놓치면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주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그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반론을 좀 추려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첫째, 아무리 확장성,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한들, 표가 중요하다고 한들, 어떻게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바른정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면서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박지원 전 대표는 쓰셨던데 혈액형이 다른 그 당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그리고 같아야만 또 하는 건 저는 아니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탄핵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처음 시작은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탄핵 통과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바른정당이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그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탄핵이 그러면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중시나비가 된 겁니까? 결혼 사이, 네? 결혼을 하는데 두 당이 결혼하는데 탄핵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떤 중재를 연결시켜준 소개팅 주선자가 된 저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에 그 동참하고 그리고 두 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님. 혹시 이게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냐. 어떤 중도 보수 쪽으로 옮겨갔다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어이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뭐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에 예. 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5년 후를 내다볼 정신이 없다. 당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정말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돌려보면은 지금 당을 살려놔야 이렇게 해야만 내 5년 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수화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0명의 의원하고 예. 이제 바른정당의 10명 의원하고 합치면 전부 다 이제 바른정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 예. 그러니까 그 성찰적인 그 진보, 그리고 또 혁신적인 그 보수 함께 가자. 그게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인데 둘이 합쳐서 비로소 양날개가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40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통합에 찬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들은 설사 통합이 결정된다가 해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9명만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11명이죠. 그 11명 중에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11명이 다 온다고 해도 30명. 지금 국민의당 의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통합을 하는데도. 통합을 했는데 의원이 더 적어지면은 이게 통합이 이득이 되는 거 맞느냐?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20분 중에서 정말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이 더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전당원 투표만은 어떻게든 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아, 통합에 반대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막아보자는 생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다. 몇 분이나 그런 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꽤 여러 분도 계십니다만,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최대한 예. 제가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뵙고 설득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한 중도였던 의원들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적어도 그 3명 정도는 설득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더 많은 분들 찾아뵙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 더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말씀하셨던 더 이렇게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각 당의 지지도가 지금 5%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5%와 5%가 만나서 국민 지지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지지율인데 5+5가 15 내지 20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통합이 아니고 플러스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지지도가 문제다. 물론 그 여론조사를 놓고도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 통합 반대파에서는 의문을 제시하시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근데요, 안 대표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듯이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서 박정희식 유신 찬반 투표를 보는 것 같다. 골목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의견들을 나누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절대 좁혀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당원들이 주인이시니까 당원들께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자.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으시다면 저는 대표직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에 찬성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예.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설득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꼭 100% 다 충분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노력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제안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까지 전국 돌면서 쭉 의견들 척취하셨잖아요.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좀 확신을 얻으신 걸까요? 호남과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의견 차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호남은 지금 양자구도입니다. 내년 선거가. 예. 그런데 전국 선거는 사자구도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3자구도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국이 이제 3자구도가 되더라도 호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어진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도 지금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민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당 당원들 중에서 호남 당원이 과반이 넘습니다. 예. 50%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더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 수가 39명인데 20명이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런 반발 속에 통합이 힘을 얻으려면 아슬아슬한 찬성도 아니고 사실은 압도적인 찬성, 최소한 70% 찬성은 나와야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당원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다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승복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님,
주변에서 이제 안 대표님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 뚜껑 열었다가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그때는 뭐 대표직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한 걸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 정도 각오도 되신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뭐 더 큰 후폭풍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아니, 제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도 되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재신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건 맞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재신임이 안 되면 예, 당연히 사퇴해야만 하고, 예. 만약에 또 재신임이 돼서 통합이 된다면 그때도 그러니까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대표직 이상의 것도 내려놓으실 각오까지도 됐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 안에 그 모든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나는 가는 거다라는 그 의지가 읽히는데, 어제 20명이 그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는 그런데 거다. 이제 지도부가 예. 이제 시행하는 예.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예.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더 듣고 싶은 질문들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문파 덤벼라, 치료가 필요하다 했던 서민 교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게 서민 교수가 썼던 글, 문파라는 표현, 요즘에는 문파라는 표현 안 쓰고 문파, 한자로 제조사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한자 성어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고쳐서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처럼 문파, 이렇게 문파 좋네요. 네, 문파, 문재인파.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서민 교수의 문파들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가 녹음을 막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민 교수의 어떤 단견이랄까요? 단순하게 일반인들 입장이라면 소위 문파로 불리는 분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정말 싫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스피커를 지닌 일종의 사회적 유명 인사라고 하면 표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치 사인간의 멱살 잡고 싸움하는 것처럼 그 글 자체를 막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관심병자처럼 보일 만한 정도의 표현을 썼어요. 워낙에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각종 매체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죠. 정신의 병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가 박사모로 불리우는 것이 좀 속상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요. 어떤 특정한 세력을, 근데 지금 지지율 70%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문파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좋다 하는 이런 부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좀 잘하고 있다라고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세력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문파인지도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김어준 지지자들은 극성 문파라고 규정을 지어놨더만요. 사실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자체가 약간 괴수처럼 표현을 좀 해놨어요. 괴수. 너무 띄엄띄엄 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어떤 문빠라는 개념으로 빠라는 개념이 사실 나쁜 개념인데 예. 누군가가 빠라고 공격할 때 그래 나도 문빠지만 하면서 자조적으로 받아들여서 쓰는 것뿐이에요. 빠라는 건 맹목성이 분명히 근데 들어있거든요. 빠라는 이 명칭 자체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가 스스로 붙인 호칭이 아니에요. 저쪽 반대쪽에서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문빠라는 그 어떤 정체 없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네. 불편해.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이 방송하면서 예. 문빠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예. 문파라는 그 말은 되게 뭔가 웨이브 문 이런 느낌도 있고 좋네요. 서민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현듯이 쓴 글이 자기가 사실은 총대를 매겠다. 본인의 글에 의하면 문빠가 두려워서 아무도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거는 확신에 찬 글이었고 문빠 너희들은 미쳤어.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빠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 글에서 첫 번째 문빠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문빠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70%가 문빠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인 몇 퍼센트가 문빠인지 이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빠라고 얘기하는 그 팬덤 현상, 정치인 팬덤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박근혜에게도 있었고요. 이명박한테도 있었고요. 안희정, 이재명 다 있습니다. 그것을 콕 집어서 문빠라고 표시한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문빠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이 싫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류가 있어요. 문재인이 싫어서 문빠가 싫은 거예요. 그 문빠가 아무리 잘해도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이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문빠가 싫어서 문재인이 싫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리고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서민 교수가 얘기하는 문빠들이 그렇게 나치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호평하는 게 그게 문빠의 특징일까요? 아니에요. 인터넷과 SNS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한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를 극렬하게 지지하든 연예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SNS라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배제하고 배척하고 집단적으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거든요. 그것을 콕 집어서 문빠 너희들은 미쳤어 치료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오히려 나치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팬덤이나 다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한 개념 자체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비판을 못 하는데 세력들 중간에도 보면 어디 가나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매파 정도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요. 롤. 어떤 쪽에서는 좀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차마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이 사람 대놓고 비판은 못하겠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새가 날아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날은 좀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훨씬 스피커가 큰 기존 매체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뭐 UAE 논란, 그 제천 논란 이런 것들이 무슨 미친 듯이 뭔가를 막 발견하면 막 공격해대고 비판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보고 SNS나 팟캐스트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우리의 역할이 공정한 언론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울어진 언론 지상의 그 규모만큼, 그 크기만큼 같이 맞춰주다 보면 사실 쉴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개적으로 똑같이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쉴드 용도로 하겠다라는 게 우리들 기본적인 생각인데 왜 니들이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좀 무리한 말씀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서민 교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왜 문빠 너희들은 공정하지 않냐는 거죠.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 건 옹호해야 되는데 왜 뭐 무조건 옹호부터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하고 빗댔을 때 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 자체가 아직도 적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만 바뀐 것 뿐이지 지금 국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지만 우리가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라는 그 공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법원도 못 믿고 언론도 못 믿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함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민감함을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문바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본인이 어디서 찾았냐 하면 MLB 팍하고 OU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MLB 팍하고 OU에만 있을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엄마들이라고 봐요. 진정한 문바는 인터넷을 하고 무슨 맘이라는 카페에 적극적으로 뛰는 엄마들이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문바가. 그리고요, 처음에 문바라는 그 대상을 특정할 때 좀 다른 곳을 봤어요, 이분은.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어준을 좋아하는 김어준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만 특정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MLB 팍하고 OU를 자기가 참고했다고 하면 좀 어긋난 방향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문바라는 사람들 특정을 잘못했지만 이 서민 교수의 말 맞다는 문바라는 사람들은요. 지난 9년 동안 팍 터지게 길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요,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낀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달고 쫓아가서 반박하고 싸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신병자로 퉁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세력이라고 좀 보긴 그래. 지금 문바라고 규정 지어놨지만 거기도 다 성향이 달라서 심지어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긴 하지만 김어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지각색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섣불리 잘 말 표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극히 일부는 일배들도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상황이 딱 놓여져 있는데 아주 극한 말로 모욕을 느낄 만큼 상대방에게 쌍욕을 해야 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종의 일배의 어떤 애들이 문바로 가장하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변정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거야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서민 교수가 사과했다면서요. 읽어드릴게요. 제 글로 인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지요.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며 기자 폭행마저 정당화시키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문바로 칭했고 이분들은 70%에 달하는 정상적인 지지자와 다른 분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바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바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필요하다는 제 문제의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글 서두에서 그 점을 미리 밝히지 않은 탓에 본의 아니게 건전한 지지자들마저 환자로 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가 글을 못 쓴 탓이며 이에 따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차후에 글을 쓸 때는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쓰는 대신 좀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해 썼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논리적인 글쓰기였거든요. 이분의 페이스북에 항상 그 링크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제 이 블로그 글입니다. 논리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본인도 이런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글을 썼어야 되는데 전혀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또 이것을 이렇게 시인을 한 것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글을 쓰셔서 그냥 내가 일기장에 쓰고 저 개인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명인사인데 그래도 나름 저명인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던 거예요. 박사모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박근혜 비판도 많이 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사모라는 비평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민 교수가 그동안 썼던 글의 대다수가 제목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뒤집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글 내용에서는. 그래서 글 제목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서민 교수가 박근혜 정권 동안 박근혜 빨았던 박사모인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문파를 대체할 만한 명칭 하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문파는 의미는 좋은데요. 발음상의 비슷한 문제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왜 아주 일반 명사화되던 노사모 같은 건 괜찮거든요. 노사모라는 곳에 가입은 안 했지만 나 심정적 노사모야 이런 표현 했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빠라는 표현 자체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돼서 죄의식 없이 썼는데 제가 누군지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떤 분 가끔씩 노빠 문빠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길래 제가 몇 번 조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비하인 느낌이 있다고. 굳이 말하기 귀찮고 길어도 다른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다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렇게. 통합과 관련해 제안한 전당원 투표가 반대파 의원들의 반대 속에 지금 통과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국민의당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이요. 이 투표를 금지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반대죠. 이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리인격 인물들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투표. 예, 그렇습니다. 예. 수목 27, 28일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29, 30 금토 이제 전화 투표 거쳐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 날 결과 발표됩니다.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그럼 만약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마지막 날 통합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뜻이 통합이라고 믿고 이제 1월 달부터 추진해 나가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31일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있습니다만 일단 당원의 뜻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31일 날 발표를 하고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이게 올해 안에 사실은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근데 올해 안에 어떤 전당원의 뜻이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 통합에 대한 의지 표현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또 당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찬반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당의 대표인 그 당의 주인인 그 전당원의 뜻을 한번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승복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완성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예. 일반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그럼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도 그 전당대회는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제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허.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이 타이밍 놓치면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주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그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반론을 좀 추려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첫째, 아무리 확장성,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한들, 표가 중요하다고 한들, 어떻게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바른정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면서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박지원 전 대표는 쓰셨던데 혈액형이 다른 그 당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그리고 같아야만 또 하는 건 저는 아니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탄핵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처음 시작은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탄핵 통과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바른정당이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그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탄핵이 그러면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중신합의가 된 겁니까? 결혼 사이 네? 결혼을 하는데 두 당이 결혼하는데 탄핵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떤 중재를 연결시켜준 소개팅 주선자가 된 저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에 그 동참하고 그리고 두 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자유한국당에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님. 혹시 이게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냐. 어떤 중도 보수 쪽으로 옮겨갔다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어이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뭐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에 예. 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5년 후를 내다볼 정신이 없다. 당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정말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돌려보면은 지금 당을 살려놔야 이렇게 해야만 내 5년 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수화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0명의 의원하고 예. 이제 바른정당의 10명 의원하고 합치면 전부 다 바른정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 예. 그러니까 그 성찰적인 그 진보, 그리고 또 혁신적인 그 보수, 함께 가자. 그게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인데 둘이 합쳐서 비로소 양날개가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40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통합에 찬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들은 설사 통합이 결정된다가 해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9명만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11명이죠. 그 11명 중에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11명이 다 온다고 해도 30명. 지금 국민의당 의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통합을 하는데도. 통합을 했는데 의원이 더 적어지면은 이게 통합이 이득이 되는 거 맞느냐?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20분 중에서 그 정말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이 더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전당원 투표만은 어떻게든 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아, 통합에 반대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막아보자는 생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다. 몇 분이나 그런 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꽤 여러 분도 계십니다만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최대한 예. 제가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뵙고 설득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한 중도였던 의원들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적어도 그 3명 정도는 설득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더 많은 분들 찾아뵙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 더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말씀하셨던 더 이렇게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각 당의 지지도가 지금 5%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5%와 5%가 만나서 국민 지지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지지율인데 5+5가 15 내지 20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통합이 아니고 플러스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지지도가 문제다. 물론 그 여론조사를 놓고도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 통합 반대파에서는 의문을 제시하시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근데요, 안 대표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듯이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서 박정희식 유신 찬반 투표를 보는 것 같다. 골목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의견들을 나누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절대 좁혀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당원들이 주인이시니까 당원들께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자.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으시다면 저는 대표직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에 찬성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예.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설득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꼭 100% 다 충분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노력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제안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까지 전국 돌면서 쭉 의견들 척취하셨잖아요.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좀 확신을 얻으신 걸까요? 호남과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의견 차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호남은 지금 양자구도입니다. 내년 선거가. 예.
그런데 전국 선거는 사자구도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3자구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국이 이제 3자구도가 되더라도 호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어진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도 지금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민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당 당원들 중에서 호남 당원이 과반이 넘습니다. 예. 50%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더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 수가 39명인데 20명이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런 반발 속에 통합이 힘을 얻으려면 아슬아슬한 찬성도 안 내고 사실은 압도적인 찬성, 최소한 70% 찬성은 나와야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당원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